오늘 접수를 안 했어요. 원서 접수를. 원서 접수하셨나요? 오늘 저는 접수 안 했어요. 몇 개월 동안 임용서적을 사서 보고 했는데 오늘 접수 날인데 계속 미뤘어요. 첫날부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지, 접수해야지. 그래도 4개월 동안 공부한 게 있는데 그곳에서 20여 년 가까이 생활을 했으면 그래도 좀 뭐라도 좀 치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내게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냥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북카페에서 8시 30분부터 5시까지 거의 매일 그렇게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 임용되고 이제 시작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론도 참 많이 변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을 제가 가질 않았어요. 대학원을 안 가고 해서 이렇게 이론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때마침 잘 됐다.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자.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새로운 이론 같은 것들도 참 많고 해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원서 접수를 하는 날이 가까워오자 그만둘 때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다시 되면 너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다시 되어서 그곳에 가면 또 똑같이 그런 일을 해야 될 텐데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순간과 다시 맞닥뜨려야 할 텐데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지금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체력도 이제 더 이상 안 되는데 밤잠 못 자가며 그 많은 아이들을 내가 다 케어할 수 있을까? 처음 시작할 때랑 다르게 학부모님들의 요구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어요. 그 요구들을 내가 다 맞출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들게까지 하면서 내가 다시 가야 될까? 내가 이게 진짜 내가 선택하는 게 맞나? 내가 진짜 이걸 원하는 게 맞나? 그런 물음들이 많았던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원서를 그래도 공부를 했으니까 시험은 한번 쳐보자. 나의 운명이 또 어떻게 나를 이끌어줄지 모르잖아? 그러면서 접수를 하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오늘 날짜가 마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더 이상 나에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나 또한 다시 거기로 가고 싶지 않구나. 그런 생각들이 참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음, 그럼 난 뭐 하지? 앞으로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생각들로 머리가 순간 복잡해졌어요. 내가 정말 이 일을 싫어하나?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거를 보는 거는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음,
내가 다 그 아이들과 학부모의 요구에 하나하나씩 다 그렇게 능동적으로 다 반응해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마음 아픔, 그리고 수없이 쏟아져 오는 곡물 속에서 내가 그 곡물 다 처리하고 할 수 있는 나의 체력과 여력이 되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원래도 안 됐던 것일 수 있어요. 저는 현직에서, 공교육이죠? 현직에서,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임용이 됐고, 그래서 유아특수교사로 18년간 가까이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청각, 시각, 병원학교, 그리고 마지막이 조금 굉장히 어려웠고, 결국 거기서 이제 큰 벽을 느끼고 회의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병설 유치원 안에 특수학급이었거든요. 원래는 일반 유아 교사가 특수아이를 맡고 있다가 학급이 새로 생겨서 제가 거기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아이들도 굉장히 중증이었어요. 중증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정원이 4명인데 5명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 실무원 선생님이 특수학급에는 계시잖아요. 특수학교도 한 학급마다 계시는데, 그분은 아이 한 명을 데리고 통합하러 통합학급에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4명을 제가 봐야 되는데, 어,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4명, 6명 보는 거하고 좀 달랐던 게 분장 업무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특수교육 전반의 업무를 하고, 어, 또 유치원에서 안전 업무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건 겸임이 아니에요, 병설 유치원은. 그래서 보건 업무까지도 제가 맡았거든요. 미세먼지 관리, 심지어는 제가 공기청정기까지도 제가 직접 모델 고르고 제가 샀어요. 그리고 그 필터 관리까지 하는 업체도 제가 지정하고, 그리고 또 체험학습까지, 특수교육, 안전, 체험학습, 보건 업무까지 다 따게 되니까 학기 초에 안전이면 그냥 안전이 아니고 교통안전부터 시작해서 유치원에 딸려오는, 아실 거예요. 직접 그 유치원에서 근무하시는 그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안전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특수 업무가 그냥 저희 유아에 관련한 업무만이 있는 게 아니라, 특수교육, 그러니까 한 학교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를 조금씩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특수학교에서는 그거를 여러 명의 선생님에서 나눠서 하지만, 저는 작은 분량이지만 여러 개의 업무를 제가 혼자서 다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랴 저거 하랴, 애들은 과원에다, 나이는 많았고, 그리고 지금 계속 변명만 하고 있는데, 어, 이게 혼자서 여러 역할을 해내기가 굉장히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 나이에는. 음, 차라리 20대 젊고 쨍쨍할 때 병소에서 제가 경험이 있었으면 버텨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젊은 선생님들은
그곳에서 훈련받고 이제 학교로 이렇게 발령받았을 때 너무 능숙하게 공문 처리며 일 업무 속도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선생님들은 저렇게 능력이 있으시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아마도 병설에서 이렇게 경험들이 많아서 아마 특수학교로 와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소 심도 있지만 조금 느리게 갔던 그런 특수학교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가게 된 이제 병설 특수학급이 이제 업무에서 이렇게 무너졌던 경우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뭐 어떤 큰 사고가 있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게 교직을 내려놔야 된다면 그것도 가슴이 아팠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 업무가 너무 폭주하다가 아이를 가르치는 걸 포기하는 상황이 되니까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나의 개인의 문제인가? 이게 내 문제인가? 이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막 나중에는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고 그 주중에 응급실 2번 가고 나서 이제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내가 죽든지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버텼니? 동기들한테 물어보고 울어도 보고 했는데 동기들은 그래도 능력 있는 동기들 다 버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머리도 안 똑똑하고 쟤들처럼 그렇게 일도 못하고 일단 내 인내심과 인성은 여기까지다 이러고 저는 아주 쿨하게 이렇게 그 현장을 떠나온 것 같아요. 근데 떠나고 나서 내가 다시는 그쪽 발로는 시선도 주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정말 다른 일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이게 뭔가를 계획을 하고 나왔으면 이게 전환이 되어서 직업 전환이 돼서 제가 이렇게 살아갔을 텐데 저는 너무 그 시스템이 주는 그곳에서 순응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코로나를 맞게 되었어요. 근데 뉴스에서 많이 뭐가 보여요. 음, 학년기를 다 마친 장애 아이들, 그 장애 아이랑 엄마랑 같이 하늘나라 떠났다는 얘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학교에 가지도 못해서 벽에 머리를 박고 있다고. 아이가 머리를 박고 있다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조금 도움돼주고 싶은데 나도 이렇게 그냥 뭐 손 놓고 있지 않아도 되고 그 아이들도 그리고 엄마 아빠들도 탈출구가 생기지 않을까. 왜 우리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서로가 하기 힘든 막혀 있을까 통로가. 그러다가 저도 핸드폰을 열어서 이렇게 소통하려고 용기를 낸 것 같아요. 이렇게 얼마나 용기가 없냐면요.
얼굴도 못 드러내요. 누가 나를 볼까봐. 성격이 그렇게 소심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이게 소심한 건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를. 이게 드러내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여러 공간에서 저를 드러내서 이렇게 할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데도 말은 하고 싶고, 혹시라도 내 말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나도 사람들과 내가 조금이지만 알고 있는 지식들로 같이 소통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마스크로 단절되고 거리 두고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원래 그렇게 갈 곳이 많았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상황은 참 힘드네요. 소통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들로 저도 핸드폰을 열어서 카메라를 열고 이렇게 용기를 낸 것 같아요. 이게 혹시라도 내 말이 다른 사람들한테 언짢으면 어떡하지? 불쾌감을 주지 않을까? 혹시라도 말 실수해서 나도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이런저런 생각들이 참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뭐 제쳐두고 일단 그냥 소통해보자. 그랬네요. 근데 제 얘기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저는 뭐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18년 가까이 현직에서 유아특수교사로 좀 다양한 경험들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험들로 후배들아, 너희는 나처럼 이렇게 되지 말아라. 정말 그 얘기를 진짜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버텨라. 유아특수교사가 사실 참 많이 고달파요. 알아야 될 것도 되게 많고 해야 될 것도 정말 많고 내가 마지막에 아파서 응급실 갔을 때 그때 응급의학과 선생님하고 닮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혼자서 그때 주일날 그 저녁이었는데요. 막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 아프고 심장 벌렁벌렁거리고 막 뒤에서 막 땀 쭉쭉 흐르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너무 괴로워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거기서 응급의학 선생님이, 그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 선생님이 한 6명의 환자를 혼자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한 명은 피부 알러지가 난 그 필리핀 아주머니셨고, 또 한 분은 그 노부부셨는데 할머니가 어디가 불편하신 것 같았었어요. 그리고 저가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아주 독특했던 건, 인상에 남았던 건, 그 이렇게 낙상 사고 때문에 음주를 하시고 이렇게 미끄러지셔가지고 머리를 많이 다치신 분이, 이게 그분이 혈압이 너무 떨어지셔가지고 곧 이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막 혼자서 이것저것 그 주사 놓으시고 혈압 올리시고 막 그렇게 큰 병원이 아니었어요.
대학병원도 아니었고 그냥 종합병원, 작은 종합병원이었는데요. 어떻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급한 환자가 있으니까 다른 병원 가도 된다고, 그 진료가 늦어질 수 있다고 저희한테 다 양해를 구하시고는 그분한테 이제 진료를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 저희는 다 이렇게 숨죽여서 지켜봤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혈압도 정상으로 올라오시고 다행스럽게 이제 위험한 상황에선 벗어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필리핀 분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프리토킹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통역하시는 분을 같이 오셨는데 그분 필요 없으셨어요. 혼자서 막 통역하셔가지고 진료 보시고, 이게 피부과죠. 그리고 넘어지셔가지고 했으니까 뇌 쪽인데 신경 쪽이시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땀 쭉쭉 나고 정신건강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정 취할 수 있게 이렇게 수행 놔주셨고, 그리고 또 그 다른 할머니 분은 내과 쪽이셨는데 내과 보셨고, 혼자서 내과, 뭐 신경과, 정신건강, 피부과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또 프리토킹 하시고. 와, 멋지다, 대단하다. 나도 병원에서 저런 입장이 아닐까. 특수교육 중에서도, 그러니까 교육 중에서도 특수교육, 특수교육 중에서 유아는 정말 혼자서 여러 과를 다 봐야 되는 응급의학과도 같은 좀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음, 저 시각, 청각, 그리고 자폐범주, 자폐성 장애, 지적 장애, 그리고 제가 했던 거는 정서 장애, 그 다음에 지체도 만나봤었고요. 그리고 순회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직접 차를 몰고 그 가정까지 가서 이렇게 아이를 가르치고 오는 거예요. 학교에 올 수 없고 이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직접 선생님이 가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거든요. 그것도 했었고, 그리고 또 병원 학교라고, 지금은 초등 쪽으로 넘어갔는데 유아 특수교사가 병원 학교에서 이제 병원 학교 교사로 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또 병원 학교에서 근무했는데, 이제 주로 소아암 환자 아이들, 그러니까 백혈병이요, 이제 뇌종양 이런 아이들 이렇게 학교에 갈 수 없어서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교실을 마련해서 거기가 저희가 파견되어 가는 그런 이제 구조였거든요. 그런 데서도 했었고, 다양하게 이렇게 접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유아특수가 참 알아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가장 이렇게 이제 좀 비슷한, 응급의학이랑 좀 비슷한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응급의학은 굉장히 긴박하잖아요. 이렇게 어디가 아픈지 빨리 재빠르게 발견해서 아주 신속하게 응급처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유아 특수교육도 좀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의 장애를 빨리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렇게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내해드려야 되고, 아이가 처음 이렇게 장애를 진단받아 오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멘탈이 너무 힘드세요. 이게 마음이 너무 상처받고 오신 상황이라, 하여튼 그 마음을 다 이렇게 보듬어 들여서 상담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왜 이거는 안 되냐고, 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냐고 하는
그런 우리 아이가 여기서 왜 이런 행동을 해야 했냐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드리고 가끔씩 어머니가 힘들어 하실 때 그 상처까지도 잘 이렇게 따독따독 보듬어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통합교육에 가면 통합교사들하고 또 이렇게 합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합을 잘 맞추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이 분리교육 쪽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라 이 통합교육이 정말 저한테는 커다란 벽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장애아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 일반 통합된 그 교직 사회라 그러나 그런 일반 아이와 같이 있는 데서 외려 제가 통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은 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나처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적응하기 힘들 거야. 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기도 하고, 또 이 부분에서 그 너무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해가면서 교직 생활을 시작해야 했다고 할까요? 저희는 이렇게 연수를 받거나 어떤 그 체계적으로 이런 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만 해도 유튜브도 없었고요. 물론 찾아보긴 했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이렇게 후배 교사나 이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언이나 제언하는 그런 것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학교는 그렇거든요. 그 교실 안에 문 딱 닫고 들어가면 수업권은 온전히 자율이에요. 하지만 온전히 자율이지만 온전히 교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초임 때는 그게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것들 우리 후배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주고도 싶고, 그리고 맨 처음 우리 아이가 장애를 발견했을 때 그 부모님께 해드리고 싶은 말도 있고, 그리고 혹시 내 아이가 혹시 장애가 있는 건 아닐까? 왜 이렇게 발달이 느리지? 이런 궁금증이 갖고 계신 분, 이런저런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 도움받을 수 있지 않으실까? 내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나 또한 여기서 작게나마 이렇게 도움이 되면 정말 그만두고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니에요. 그 병설에서 제가 막 시행착오 겪으면서 적응 못하고 할 때부터 지금까지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정말 바닥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그만둔 시간이 이제 제가 언제 그만뒀지? 세지도 않았네요. 한 2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음, 그때부터 조금씩 그래도 그냥 손 놓고 있질 않고 뭐라도 하려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자존감을 찾았지만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함, 정말 나 뭐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다시 찾아야 되는 이 막막함, 그걸 이 채널을 통해서 좀 극복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저도 유튜버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예, 작게나마 얼굴도 못 보이는 이런 시작이지만 그냥 함께 해봐요. 그냥 우리는 어차피 뭐 이랬든 저랬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그거를 깨닫는 게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네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임용이 되고 그래서 그 제가 공급받았던 것과 제가 그리고 나름 해왔던 것들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제가 참 나름 그래도 쓰임새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자부심이 정말 두둑한 사람이었는데 막상 제가 이렇게 쓰임새가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생각들이 많아지고 그 생각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나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한 존재였을 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뭐 대단한 것처럼 느꼈다면 그건 너의 착각이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그것도 너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게 그냥 사실인 것 같아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이 말에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이게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저도 좀 이게 뭐 촬영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핸드폰이지만 조그맣게 설치하고 하는 게 그리고 이제 키고 말을 이렇게 상대방한테 저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어려울 줄 몰랐네요. 하여튼 이 어려운 걸 그래도 오늘은 했네요. 저는 이거를 제 생각만 가지고 할지를 몰랐어요. 제가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 걸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걸 할 수도 있겠지. 굳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것까지. 근데, 그 모든 거를 이긴 거는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컸는데, 얼굴도 그저 초대해놓고 얼굴도 없고, 그리고 댓글에 일일이 답도 못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별말도 아닌데 써놓은 말에 상처받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고민할지도 몰라요. 근데 시작한 거니까 용기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화이팅! 빠샤! 여러분, 우리 같이 힘내요.